네, 안녕하세요. 유니스티 가족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뉴트리션 교육 담당자 김동시입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수면에 대한 중요성과 궁금증, 그리고 이어서 신제품이죠. 슬립 에센셜에 대한 제품의 특징과 함께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 건데요. 어젯밤 여러분들 밤에 몇 시간 주무셨나요? 혹시 어젯밤에도 스마트폰을 보다가 늦게 주무셨을까요? 아니면 잠이 안 와서 잡생각을 한참 하다가 주무셨을까요? 아마 약 절반 정도의 사람이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얼마 전에 세계 수면의 날을 맞이를 해서요. 한 글로벌 수면 솔루션 기업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12개국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16분이었지만 우리나라 평균 수면 시간은 이보다 적은 6.9시간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그래서인지 수면의 양과 그리고 수면의 질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럽다는 답변도 각각 50%, 55%로 집계가 돼서 다른 나라 평균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잠을 자도 한국인들 대부분요, 95% 이상은 아침에 개운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들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좀 아침에 자고 나면 개운하고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한 느낌이 드시나요? 네, 아마 좀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잠자는 시간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질 좋은 잠을 매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질 좋은 잠이 무엇인지, 왜 잠이 우리의 일상에 중요한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 잠을 잔다는 것은 단순히 졸릴 때 자고 피곤하면 쉬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에 잠드는 과정부터 아침에 깨어나는 순간까지 단계가 있고요. 반복적인 패턴이 존재합니다. 그 단계에서 우리의 뇌파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회복 등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단, 이것은 자는 동안 회복에 필요한 시간과 질 좋은 잠을 잤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수면 패턴을 보시면요. 그냥 바로 깊게 잠드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서서히 잠이 들게 되는데요. 그 단계는 크게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자기 위해 침대로 가게 되면요. 비렘 수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비렘 수면도 1, 2, 3, 4단계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잠이 들 때 비렘 수면 1단계를 지나고요. 그 1단계의 특징은요. 조금 잠이 들락말락, 얕은 잠에서 잠이 들면 비렘 수면 2단계, 자, 그리고 진짜 잠이라고 불리는 깊은 잠에 해당하는 비렘 수면 3, 4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참고로 임상적으로 3, 4단계는 크게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3단계를 가장 깊은 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우리 뇌의 그 상태가요, 델타파입니다. 델타파는요, 이 서파라고도 불리고요. 이는 마치 서행 운전하듯이 굉장히 느린 파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바로 신체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단계인데요. 자, 그래서 혈압과 호흡이 서서히 떨어지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저장이 되고 또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잠입니다. 참고로 그 성장 호르몬은요, 우리의 성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물질 대사에 관여를 해서요. 파괴된 혈관들은 복구해주고요. 근육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요. 다음날 피로가 확 풀리기도 하고요. 세포를 복구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피부가 좋아지고 염증이 있었다면 완화가 되는 아주 중요한 회복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계가 지나가면요. 다시 얕은 수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는 렘 수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렘 수면이 좀 굉장히 재밌는 수면인데요. 이 렘 수면의 특징을 보시면요. 일단 눈은 감고 있는데 눈동자가 빠르게 딱딱딱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전체 꿈의 한 90%가 이 렘 수면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 렘 수면은 비렘 수면과 달리 얕은 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때 특징적으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뇌는 활성화되어 있지만 골격근은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꿈에서의 행동은 그대로 하지 않도록 눈동자가 뇌 그리고 호흡기만 빼고 몸의 힘 자체를 쫙 빼놓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막 옆에 같이 자는 사람을 때릴 수도 있고요.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거나 밖에서 막 걸어가는 등 꿈속의 행동을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지 못하도록 몸에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피곤한 렘 수면이 존재를 하는 걸까요? 일단은 우리가 낮 시간 동안에 정말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정보들은 다 필요하신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똑똑한 렘 수면은요, 불필요한 기억은 싹 지워주고요. 필요한 기억들은 뇌 안에 기억력 저장 장소인 해마에 기억을 저장, 응고시켜 버립니다. 한마디로 매일 나의 뇌를 정리시키고요.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잠자는 동안에 낮 시간에 공부한 것을 복습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렘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력이 안 좋거나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자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렘 수면 1, 2단계를 지나서 서서히 회복의 잠, 깊은 잠이라고 불리는 3단계와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해소와 기억의 응고를 시켜주는 렘 수면까지 이 사이클을 한 4번에서 5번 정도 이제 반복이 되셔야 건강한 사람의 수면 사이클인데요. 이때 날이 밝아올수록 렘 수면의 출현 시간도 굉장히 길어져야 자연스럽게 아침에 일어날 수가 있고요. 자, 아침이 다가올수록 점점점 얕은 잠이 많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비렘 수면은요, 입면 직후에 가장 깊고 반대로 아침이 다가올수록 얕아지고 지속 시간도 짧아야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패턴이 질 좋은 수면의 패턴인데요. 자, 그런데 이 단계별 사이클이 안 되는 사람이 꽤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오는 것인데, 그런데 이 불면증도 종류가 있습니다. 총 4가지고요. 그 4가지는 입면장애, 수면 유지장애, 조기각성, 비회복성 수면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면장애입니다. 처음에 잠들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불면증인데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불면증이고요. 이거를 입면장애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외에도 불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애가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일단은 중간에 자꾸 깨시는 분들, 수면 유지가 어려우신 분들도 불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비렘 수면 1, 2단계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진짜 회복의 잠이라고 불리는 3단계까지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1, 2단계에서 바로 렘 수면으로 도달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계속 꿈만 꾸고 있다가 3단계 신체 회복의 단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태는 이제 뭐 잠자는 시간이 굉장히 충분하더라도 다음날 굉장히 피곤해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기각성입니다. 이 조기각성 같은 경우는 주로 평소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경험을 하는데요. 이 조기각성의 특징은 자고 일어났는데 겨우 새벽 2, 3시인데 다음날까지 잠이 안 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도 불면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4번째, 비회복성 수면입니다. 이러신 분들은 잠을 조금 자긴 잤는데 잔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드시는 분인데요. 분명 잠을 자기 때문에 좀 아침에 개운한 느낌이 든다던가 나의 정신이 잘 회복이 된다던가 좀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으신 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불면의 종류는요, 입면장애뿐만 아니라 수면유지 장애, 조기각성, 비회복성 수면까지 우리는 불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불면증을 겪고 있는 걸까요? 다음 한 사람의 일상 패턴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분은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직장인 30대 김모 씨인데요. 이 김모 씨 같은 경우는 평소에 좀 불면증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좀 잠을 잘 못 잔다고 합니다. 일단은 특징 자체가 늘 걱정이 많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여자친구가 있지만 결혼을 생각하기에는 전혀 모은 돈이 얼마 없다고 말했고요. 자, 그리고 취업을 했지만 연봉을 높이기 위해 승진 준비와 이직 준비를 같이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늘 이렇게 평소에 좀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었는데요. 그 걱정을요, 퇴근 후에 꼭 잠들기 전에 잡생각처럼 난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다가 그 걱정을 잊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검색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새어나가서 다양한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매일 새벽 1~2시에 자기 일수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날 회사를 가기 위해서 겨우 한 5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만 잠을 자고 힘겹게 일어나서 출근을 했고요. 자, 그래서 또 피곤함을 이기기 위해 손에는 늘 커피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워낙 좀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이러한 속상한 마음을 덜어내기 위해 꼭 주 2회에서 3회는 술자리를 갖는다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이제 평일에 부족한 잠을 몰아서 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김 씨의 컨디션은 날이 갈수록 나빠져 비만의 고혈압, 당뇨까지 생기고 나중에는 좀 우울증까지 와서 일상생활이 굉장히 무너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김 씨의 모든 행동이 불면증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김모 씨의 패턴과 조금 비슷한 점이 없으신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내게 되면요, 결국에는 이제 일상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김 씨와 같이 만성질환에 걸리게 되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은 이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코르티솔 호르몬도 함께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코르티솔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당뇨병에 걸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수면 부족은 교감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시켜서요, 혈압 상승이라던가 심박수의 증가, 또 혈관을 굉장히 수축을 좀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을 발생시킬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또 이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쉽게 비만이 되는데요. 일단은 식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자체가 고장이 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식욕을 억제시키는 렙틴이 감소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식욕을 증가시키는 그렐린의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포만감 자체가 줄고요. 반면에 식욕이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전에 꼭 뭔가를 먹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감소를 해서 체중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뇌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억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면의 시간과 수면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요, 우리 뇌에 찌꺼기 같은 베타 아밀로이드를 잘 청소를 시켜주는데요. 자, 그런데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요, 뇌 속에 그 찌꺼기 같은 베타 아밀로이드가 계속 쌓이게 되면서요, 그 뉴런들 간에 시냅스의 연결이 굉장히 약화가 됩니다. 자, 시냅스의 연결이 약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이라던가 지각, 그뿐만 아니라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잘 자게 되면요, 이 신경세포의 회복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깊은 잠을 이제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또 얕은 잠을 자게 되면 그 신경세포의 회복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기억력이나 학습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고 좀 장기간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요, 치매에 걸릴 확률이 50% 이상이나 높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면역과도 당연히 관련이 있는데요. 실제로 하루에 4시간 미만으로 잠을 잤을 때 선천 면역을 담당하는 NK세포의 활동이 무려 70%나 감소가 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기둥인 뼈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수면 중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분리되는 성장 호르몬은요, 골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수면 부족이 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켜서요, 골밀도 저하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골다공증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릅수를 이제 촉진시켜서 뼈 건강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면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러한 단순함을 이제 뛰어넘어서요, 당뇨라던가 비만, 또 이제 심혈관 질환, 면역, 치매 등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전신 건강에 문제를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수면에 매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 수면 시장을 좀 살펴보시면 2011년에는 4,800억 원, 그런데 2021년에는 약 3조 원 시장으로 10년 동안 5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내년에 글로벌 수면 시장 같은 경우는 약 40조 원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원료는요, 개별 인정형 원료인 아슈아간다라는 원료고요. 이 원료는요, 식약처에서 수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기능성으로 인정받은 원료입니다. 자, 그리고 태아닌인데요. 태아닌 같은 경우는 특히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원료이기 때문에 평소에 스트레스로 인해 잠들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원료입니다. 그 밖에 굉장히 다양한 식물혼합 추출물이 또 주목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식물성 멜라토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요, 생합성으로 이제 그런 멜라토닌을 합성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경로를 기여하기 때문에 식물성 이제 혼합물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근육 완화에 도움을 준다던가 또는 멜라토닌의 합성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포의 회복, 또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과 신경계 안정화에 기여를 하는 아연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 침대, 베개, 그 다음에 시계, 또 음료, 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뭐 티나 뭐 침대를 바꾸거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불면증이 심각한 사람들은 병원에서 좀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불면증을 개선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이 전혀 안 오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수면 위생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평소에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말에 몰아서 자는 습관이 주기적으로 있는데요. 몰아서 자는 습관은 단기적으로는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수면 리듬을 교란시켜서요, 불면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의 이제 수면 리듬은요, 우리 몸 안에 존재를 하는 생체시계에 의해서 24시간 동안 작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이제 졸리고 일정한 시간에 깰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각자의 리듬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리듬 자체가 굉장히 규칙적일 때 각자의 조직에서 최고의 성과와 효율을 내는데요. 이게 우리 몸 안에 생체시계의 규칙성이 있을 때 보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위와 이제 위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좋은 소화 기능을 발휘시키고요. 간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해독 효과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 생체 시계는요, 수면과 각성을 조절시키고요. 그리고 우리가 체온이라던가 정상적인 호르몬 분비, 그리고 식욕과 대사 조절,
면역 기능 등을 조절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 생체시계가 제대로 작동되는 사람은요, 낮에는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고요, 밤에는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신체가 자연스럽게 조절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러한 생체시계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지휘하는 호르몬이요, 우리 뇌 속에 수면 자체를 유도시키는 멜라토닌 호르몬입니다. 이 멜라토닌의 특징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어두워지는 밤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많이 분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 분비가 돼서 나한테는 지금은 잘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우리 몸에 끊임없이 보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밤에 스르르 잠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래서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가장 활발한 새벽 2, 3시에 이 멜라토닌의 분비가 최고조로 달합니다. 자, 그러면서 해가 뜨면서 서서히 멜라토닌의 농도가 낮아지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멜라토닌 덕분에 잘 잠을 들기도 하고요. 또 일어나는 시간도 잘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멜라토닌은요, 매일 규칙적이게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이 리듬이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평일에는 일찍 일어나고 주말에는 오후까지 자면서 우리 뇌는 굉장히 혼란스러워 합니다. 언제 멜라토닌을 분비를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일요일 밤에 혹은 월요일 저녁에 잠이 잘 오지 않고요, 피곤한 몸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불규칙한 생체 리듬으로 인면수면, 얕은 수면, 자, 그리고 잦은 각성 등의 문제로 수면의 시작과 깊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멜라토닌 굉장히 이제 우리가 잠을 자는데 중요한 호르몬인데요. 근데 이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인데요. 여러분들 요즘 사실 자기 전까지 핸드폰을 보시다가 주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잠이 안 온다고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잠드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상적인 멜라토닌의 특징은 어두울 때 밤에 분비가 되고요, 낮에는 분비가 거의 안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요, 한밤중에 이 멜라토닌의 분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인데요, 바로 이 핸드폰의 불빛, 블루라이트가 우리 인체에 멜라토닌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서 좀 실험을 해봤는데요. 불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는 것과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굉장히 낮은 조명에서 보낼 때 이 멜라토닌의 분비량과 분비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결과는 이제 다음과 같았는데요. A씨 같은 경우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봤을 때 낮은 조명 상태에 비해서 멜라토닌의 분비는요, 30분이 늦었고요. 게다가 멜라토닌의 농도는 47%나 낮았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스마트폰을 이제 보고 잠들었을 때 더 많이 뒤척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스마트폰을 자기 전 어두운 시간에, 이 자야 될 시간에 본다면 그 약간의 빛 자극이 눈에 들어가게 되면서 생체 시계를 다시 아침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시켜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때 멜라토닌 분비에 도움이 되는 수면 영양제를 섭취를 하시더라도, 심지어 수면제를 섭취를 하시더라도 이 블루라이트 때문에 정상적인 멜라토닌 분비가 되지 못해서 우리 수면에 방해를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되면 또 너무 피곤하셔서 커피를 이제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그런데 이 커피 안에 있는 카페인이 깊은 수면을 이제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일단은 이 카페인은요, 뇌에서 졸음을 유도를 시키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의 작용을 방해시킵니다. 그 결과 졸음 자체가 줄고 각성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마다 사실 이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후에 커피를 마셔도 큰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한 잔만 마셔도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잠이 든다와 수면의 질은 다릅니다. 수면의 질은 단순히 잠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고 회복력 있는 잠을 자는지를 의미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카페인을 섭취한 후에도 잠이 들 수는 있지만 깊은 비렘 수면인 회복을 돕는 단계의 비율이 감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겉보기에는 잘 자는 것 같지만 아침에 피로감이 남거나 또 새벽에 자주 깨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카페인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잘 주무시려고 카페인이 잔뜩 든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그와 동시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수면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방분해에 도움이 되는 다이어트 제품을 드시면서 음식을 잔뜩 먹는 것과 같은 이론입니다. 커피는요, 분명히 중추신경계를 자극시켜서 각성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깨우는 성분이고요. 수면 건강 제품은 우리 뇌파를 좀 안정화시키고 몸을 이제 좀 이완시키면서 수면을 유도를 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물질이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상쇄작용으로 당연히 그 수면 보조의 도움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 시간에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알코올, 이 술의 경우에도요, 수면의 방해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술의 경우에는 이제 좀 우리의 그 중추신경계를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긴장이 완화가 되면서 서서히 이제 졸음이 유도가 되는데요. 뭐 초기에는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길게 수면을 취하는 동안에 그 수면의 단계별 구조를 방해시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후 잠이 들게 되면요, 수면 후반부에는 자주 깨거나 뒤척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술을 드시면서 수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를 하시더라도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수면 상태와 충돌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술을 마시게 되면은 간은 알코올 해독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기 때문에 동시에 들어온 수면 기능성 성분들을 대사와 흡수율 자체가 저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 것도 문제인데 또 수면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을 같이 먹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당연히 효과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제일 심각한 거는요, 평소에 너무 생각이 많아서 밤 늦게까지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이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좀 깨어있는 베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수면을 유도시키는 멜라토닌보다 코르티솔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지속적인 각성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럴 때는 좀 긴장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허브가에 뭐 캐모마일이라던가 또 원료 중에서는 테아닌을 좀 섭취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스트레스로 우리의 신경계 자체가 굉장히 과도하게 활성이 되어 있는 상태면 그 효과가 사실은 좀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쉽게 들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 잠이 들더라도 중간에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이제 영양제와 그 다음에 내가 평소에 좀 긴장을 풀 수 있는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뭐 수면과 관련된 일기라던가 더불어서 그와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이용해 보는 것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나이인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 신체가 50대 이후에는요, 본격적인 신체의 노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체의 이 겉모습의 노화뿐만 아니라요, 호르몬 쪽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뭐 다양한 변화가 있지만 멜라토닌 분비가 잘 안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이 멜라토닌이 이제 분비가 되는 장소는 뇌의 우리의 손가체라는 곳에서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는데 이 손가체도
노화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수면 호르몬의 분비가 이제 줄어들면서 굉장히 잠들기가 어려워지고요. 또 밤중에 자주 깨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나 여성의 경우에는요, 폐경기 전후로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가 이제 하면서요, 체온 조절이라던가 기분, 수면의 주기 등에 영향을 미쳐서 불면증이 좀 유발되기가 굉장히 쉽고요. 남성도 마찬가지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면서 수면의 질이 저하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같은 시간 동안 잠을 자더라도요, 깊은 수면의 시간이 감소되어서 수면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연령대 분들은요, 수면 건강 제품을 많이 구입하시고 또 드시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하셨다면 노화에 따른 신체 기능이라던가 또한 뭐 신경계 반응, 자, 그리고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노화가 됐기 때문에 약물이나 영양소의 소화 능력, 이 대사 능력이 떨어져서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대사 증진을 위해 가벼운 운동이나 다른 영양소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수면 위생을 지키시면서 수면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함께 일상처럼 섭취를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유니시티 슬립 에센셜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제품의 특징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슬립 에센셜은요, 미국 유니시티 인터내셔널의 기술 및 연구 지원하에 개발한 수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소재,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이고요. 주원료를 이제 살펴보시면 아시아간다 추출물, 테아닌, 비타민 D, 마그네슘, 아연, 그리고 부원료로는 식물혼합 추출물이 배합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자세한 이제 제품 정보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 슬립 에센셜의 핵심 원료인 아샤간다 추출물입니다. 이 아샤간다는요, 수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소재 개별 인정 원료고요. 식약처로부터 수면 건강 기능을 인정받은 개별 인정형입니다. 참고로 개별 인정형 이제 원료 같은 경우에는요, 식약처에서 개별적으로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를 말하고요. 이 아샤간다의 특징을 보면 6,000년 이상 인도의 고대 아유르베다에 기록된 전통 원료고요. 무려 7단계의 공정을 거치면서 수면 건강 핵심 성분인 위타노사이드를 함유하고 있는 프리미엄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인체 적용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수면 효율이 향상이 되었고요. 우리가 이제 단순히 잠드는 시간을 넘어서 실제로 숙면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두 번째는 입면 후 각성 시간이 개선되었습니다. 즉, 잠든 후에 자주 깨는 시간이 감소하고 더욱 깊고 안정적인 수면이 가능해졌습니다. 세 번째는요, 총 수면 시간이 증가를 했고요. 네 번째는 회복성 수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고 일어났을 때의 개운함과 회복된 느낌을 평가하는 설문지에서 총점이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WHO의 삶의 질 평가 설문에서도요,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 항목의 점수가 개선되면서요,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요, 아시아간다가 단순한 수면 보조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저희 제품의 주 원료로서 블렌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원료를 보시면 테아닌입니다. 테아닌 같은 경우는 녹차잎에 이제 함유되어 있는 아미노산의 형태고요. 이거는 역시나 기능성 원료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인체 적용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테아닌의 특징은요, 뇌에서 알파파의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자, 이 알파파 상태는요, 우리가 뭐 명상을 하거나 요가를 할 때 좀 긴장이
풀어지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유도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실제로 슬립 에센셜을 드시면 몸이 쭉 이완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위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L테아닌 섭취 후 45분부터 알파파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가 점점점 하다가 75분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L테아닌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좀 수치를 낮춰주고요. 또 심리적 긴장 반응을 완화시켜서 심박수를 이제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뇌의 알파파 활동을 증가시켜서 심신의 이완 상태를 유도시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이제 말씀드린 인체 적용 시험 결과이고요. 이 L테아닌을 섭취한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심박수가 감소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비타민, 미네랄 3종이 잘 배합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강력한 원료인 아슈아간다 함께 보충해 주시면 좋습니다. 바로 아연과 마그네슘, 비타민 D입니다. 아연과 마그네슘은 좀 우리의 신경을 좀 안정화시켜주는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도와서요. 우리 몸을 좀 안정화시켜주고요. 마그네슘은 근육 자체를 좀 이완시켜서 우리가 잘 때 잘 잘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타민 D는요, 숙면을 유도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인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생성에 관여합니다.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요,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의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비타민 D도 수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원료인 식물혼합 추출물이 잘 배합이 되어 있는데요. 자주게자리와 클로렐라입니다. 자주게자리와 클로렐라라는 식물에서 유래된 안전한 성분으로 식물성 멜라토닌이 함유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섭취 시간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기 전에 머리맡에 두시고 취침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요. 섭취 후에 보다 굉장한 편안한 수면을 위해서요. 수면에 방해가 되는 요인 핸드폰, 꼭 이 슬립 에센셜을 드시고 핸드폰을 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 멜라토닌의 합성이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 당연히 커피, 그 다음에 격한 운동 하시는 거, 그 다음에 드시고 나시고 또 음식물을 섭취를 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만 조금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슬립 에센셜에 대한 제품 정보와 원료 건강 정보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은 같은 원료라도 어떤 방식으로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로운 제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립 에센셜은요, 현재 국내에서 유일한 복합 포뮬라로 유니스티의 다년의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포뮬레이션을 통해서 타사 제품과 비교할 수 없는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품은 누구에게 추천해주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슬립 에센셜의 추천 대상과 함께 제품에 대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대상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슈아간다를 주 원료로 했고요. 또 이제 수면에 도움이 되는 원료들이 배합이 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입면 후 각성 시간이라던가 회복성 수면, 그 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회복에 좀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밤에 잘 때 좀 기절하듯이 또 잠이 들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을 잔 것 같지 않는 기분이 드시던가, 아니면 좀 개운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는 도중 새벽에 자주 깨시는 분들, 또 깊은 잠이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섭취를 하셨는데 특별한 반응, 느낌이 없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좀 도움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게 되시면요. 건강한 수면을 위한 기본 수칙인 수면 위생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십니다. 이는 병원에 가서 사실 수면제를 처방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면제 이야기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불면증이 있으셔서 병원에 가시게 되시면 바로 수면제를 처방해주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개인마다 좀 심리적인 부분이라던가 생활 습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와 그 다음에 수면 위생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요,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면 위생을 잘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수면 유도제라던가 수면제를 복용하더라도 불면증이 잘 사라지지 않는데요. 자, 그래서 수면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를 하실 때도 수면의 습관이라던가 즉 수면 위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한 수면을 위한 기본 수칙인 수면 위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이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블루라이트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의 합성, 이 분비를 억제시키기 때문이고요. 이 멜라토닌이 이제 분비가 억제되면 생체 리듬이 굉장히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무리 수면에 도움을 주는 수면제나 차, 건강기능식품을 섭취를 하셔도 효과가 굉장히 저하가 되고 또 수면 리듬이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최소 30분, 1시간 전까지는 스마트폰이나 TV, 노트북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자, 그리고 각성작용을 하는 커피라던가 콜라, 홍차 등을 먹게 되면 잠드는 과정에서 정반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섭취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인 중에 커피만 강조를 드렸는데 콜라, 홍차, 그 다음에 녹차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초콜릿 같은 경우에도 소량의 카페인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전에 좀 불면증이 심하신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을 드시는 거 일시적으로는 초반에 잠이 들 수가 있지만 결국에 깊은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면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런데 자기 직전에 굉장히 지나친 운동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굉장히 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요. 교감신경계가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즉, 신체가 각성 상태에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운동은 취침 3시간 전까지 좀 마무리해 주시는 것이 수면에 유리하고요. 그런데 좀 저강도 스트레칭이라던가 요가는 또 예외일 수가 있습니다. 좀 적당한 긴장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면 건강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잠자기 전에 뭘 꼭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 공복 상태에서 잠이 안 오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잠자기 직전에 식사를 딱 하게 되면요. 위장이 굉장히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신체 자체가 완전히 이완되지 않기 때문에 깊은 수면의 단계로서의 진입을 방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좀 소화가 쉽게 되지 않는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으로 매운 음식을 먹을 경우에는 위산, 역류를 유발을 시켜서요. 수면 중에 굉장히 불쾌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장기간 이렇게 드시게 되시면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서 불면증이 또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자기 전에 또 공복이 심한 경우에는요, 공복이 심한 경우에는 실제로 잠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소화가 굉장히 쉬운 저자극 음식인 바나나나 또 약간의 우유, 좀 따뜻한 우유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양은 정말 소량으로 드시고요. 취침 1시간 전 정도에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낮잠을 주무시고 밤에 좀 잠이 안 오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이 낮잠이 무조건적으로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평소에 이제 좀 밤에 잠을 못 자거나 불면증이 있거나 야간 수명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에는 좀 낮잠을 피해 주시거나 제한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낮에 낮잠을 주무시게 되면요, 수면 압력이 중간에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밤에 쉽게 좀 잠들기가 어려워지고요. 수면 유지에도 방해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생체 리듬의 교란도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나 오후 늦은 시간의 낮잠은요, 이 리듬 자체를 굉장히 혼란시켜서 밤 시간대 멜라토닌 분비가 지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체 리듬의 교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잠을 자는 환경이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보통 잠을 잘 때 너무 밝은 조명 아래서 잠을 자게 되면 또 멜라토닌의 생성이 어려워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침실 자체는 암막 커튼이나 수면 안대 등을 활용하셔서 완전히 어두운 상태로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침실의 온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일단 잠이 들려고 하면요, 체온 자체가 자연스럽게 낮추면서 수면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자, 이때 실내 온도가 너무 덥거나 또 이제 반대로 너무 춥게 되면 체온 조절이 어렵게 되면서 수면이 얕아지거나 자주 깨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가장 이상적인 수면 온도는요, 보통 18도에서 22도 사이로 다소 약간은 서늘한 환경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러한 생활 습관과 환경을 다 바꿨음에도 불구하고요, 잠을 못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바로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일단 습관적으로 잠자리만 들면 잠을 못 자고 계속 생각을 끊임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침대에서는 휴식과 수면의 장소로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침대만 가면 걱정과 고민, 심지어 미래의 계획을 세우시는 장소라고 뇌가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걱정이 되는 일이 있다면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걱정 시간을요, 아예 따로 정해두고 걱정 일기를 작성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한 이 수면에 대한 강박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잠이 더 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뇌는 또 이 반대로 가려고 하는 청개구리 습성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잠을 자야지 라고 계속 뇌한테 신호를 보내게 되면 오히려 잠이 더 안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편안히 쉬는 것도 충분하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심리적 긴장을 줄일 수가 있고요. 또는 아예 침대를 떠나거나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는 듯 조용한 활동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만일 잠이 안 온 상태에서 계속 침대에 누워 있으시면요, 뇌는 침대를 깨어있는 장소로 학습하기 때문에 공간을 반드시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잠들기 전에 아예 긴장을 완화시키는 루틴을 만드시고 졸릴 때는 침대에 가시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서나 호흡, 명상, 잔잔한 음악 듣기, 차분한 필사나 일기를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수면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를 하셔도 특별한 느낌을 갖지 못하셨다면 건강한 수면을 위한 기본 수칙인 수면 위생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먼저 스스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신소재 개별 인정형 원료 아시아간다 추출물에서 위타노사이드가 무엇인가요? 네, 일단은 이 위타노사이드는 아시아간다 추출물 지표 성분입니다. 그래서 지표 성분은요, 개별 인정형 원료의 기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말하는데요. 유니시티의 슬립 에센셜은 수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시아간다 추출물의 지표 성분은 위타노사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위타노사이드는 아시아간다에 함유되어 있는 활성 물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 부분도 꽤나 질문이 많으신데
슬립 에센셜에 배합된 부월 요인, 식물혼합 추출물의 그 분말인 자주게자리와 클로렐라에 대한 멜라토닌 정보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 원료로서의 정보만 보시자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이 멜라토닌이라는 것은 고등식물을 포함한 다양한 생명체에 존재하고요. 특히나 자주게자리나 혹은 알파파라고 불리는 식물과 대표적인 녹조식물인 클로렐라에 멜라토닌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클로렐라에는 트리토판을 포함한 단백질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이는 체내에서 세로토닌을 멜라토닌으로 이어지는 생합성의 경로에 도움을 주고요. 슬립 에센셜에 배합된 멜라토닌은 자주게자리와 클로렐라에 함유된 멜라토닌을 독자적 공법을 이용해서 추출을 시키고 블렌딩한 원료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카페인 음료인 커피나 녹차 등을 즐기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 그러면 이런 음료를 섭취한 경우 몇 시간 정도의 텀을 두고 슬립 에센셜을 섭취를 하시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카페인의 이제 밤감기 같은 경우는요,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체내에서 개인마다 카페인을 분해시키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최대 6시간까지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굉장히 안전하게 커피 등과 같이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되도록 오전 시간에 섭취를 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오후에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디카페인이나 캐모마일, 루이보스와 같은 차를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슬립 에센셜에 마그네슘이 권장 섭취량의 100%인 315mg이 함유되어 있는데 다른 제품과 같이 섭취 시 고함량을 섭취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이 제품과 다른 제품을 동시에 섭취할 경우는 고함량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요,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에 따라서 흡수율이 굉장히 다른데요. 참고로 국내에서 마그네슘의 종류는 10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의 종류마다 체내에 흡수되는 흡수율과 그리고 개인마다 또 흡수율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먹는 거는 고함량이지만 서로 흡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과 함께 섭취를 하실 때는 마그네슘이 그래도 과다 섭취가 우려가 되신다면 아침, 저녁 등과 같이 시간 간격을 충분히 두고 섭취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런데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소수일 것 같은데 마그네슘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설사 증상이 간혹 나타나신다면 이때는 섭취를 중단해 주시고요. 의사와 상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수면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슬립 에센셜의 특징과 그리고 추천 대상에 이어서 제품에 대한 Q&A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건강한 수면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평소 수면을 잘 취할 수 있는 습관과 함께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의 상태로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을 위해서 슬립 에센셜과 함께 건강한 수면 습관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